안녕하세요. 서론 소개를 맡은 안세진입니다. 서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저희 조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지역 간의 교육 격차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서론은 안세진, 본론은 이서준, 결론과 느낀 점은 박선미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의 연구 배경 및 동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추진된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비롯된 다양한 문제는 현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나타나는 교육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 우리는 이러한 교육 격차 현상에 대한 궁금증과 이 현상의 해결을 위한 심화적인 탐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정의 및 도출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격차란 교육 투입의 부족 또는 결합 과정이 잘못되어 생기는 교육 산출의 차이로 정의합니다. 즉, 어느 한쪽의 교육 투입이 약하여 한쪽이 상대적으로 교육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평균적으로 훨씬 우수하게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나 상대적으로 보나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가 서울대를 보내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아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서울대 진학 비율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대가 처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숨어있는 불평등을 야기했고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간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하며 교육 격차 현상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이 가장 심한지 심화적으로 알아봅니다. 두 번째, 지역 간의 대학 진학률의 소득 불평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지표 분석을 통하여 탐구하여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책과 제도들의 한계점을 파악한 뒤 지역 격차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 적합할지 직접 고안하여 봅니다. 안녕하세요. 본론 소개를 맡은 1학년 2반 18번 이서준입니다. 본론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교육격차 연구를 위하여 기존의 입시 전형에 주목하였습니다. 입시 전형 중에서도 사회적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균형 선발 전형, 기회균형 선발 전형을 중심적으로 들여다보았는데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입학생의 극심한 수도권 강남 3구 쏠림 현상이, 기회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도시에 살면서 행정구역상 분류만을 통해 농어촌 혜택을 받거나 실제 농어촌임에도 행정구역이 농어촌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격차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격차의 개념 모형을 통해 교육격차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교육격차의 개념 모형에서 교육격차는 투입의 격차, 과정의 격차, 결과 격차 3단계가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그중 투입의 격차에 해당하는 학교 외적 배경 요인에서 지역 간의 소득 불평등을 통해 학교 교육 격차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역 간의 소득 불평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니 계수를 이용하였는데요. 지니 계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줍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의 지니 계수를 분석해보면 농가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지니 계수가 같은 기간의 도시 근로자 지니 계수보다 높아 불평등도가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가구보다 농가구의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실제 도시가구와 농가구의 교육비 지출을 비교해보니 도시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농가구의 교육비 지출을 훨씬 상회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지역 간의 교육비 지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는 이러한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격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총 응답자 53명 중 37명이 지역 간의 교육격차에 대해서 들어만 보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 간의 교육격차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교육격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 경험은
응답자 전체 중 5분의 1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났으며 뒤따라 나온 원인들에는 지역 간의 주변 환경의 차이와 사교육의 차이 등이 있었습니다. 교육 격차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설문에서는 EBSI와 같은 무료교육 지원 사이트의 확대가 45.3%의 호응을 얻으며 가장 많은 응답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인터넷 강의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누구나 대등하게 받을 수 있고 접근성 또한 뛰어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와 질 향상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많은 응답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한 방안 제안이나 의견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간의 전체적인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론 소개를 맡은 박서미입니다. 결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요약 및 정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45.3%의 사람들이 EBSI와 같은 무료 교육 지원 사이트 확대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39.6%의 사람들이 기존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입시 제도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한 가지 눈에 띈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가 교육 격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역설적으로 경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부족한 부분과 개선시킬 부분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교육 격차의 주된 원인을 경제라고 답했지만 해결 방안 중 경제에 관한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방안 외에 다른 더 나은 경제 정책을 검토하여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간의 교육 격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설문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 격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제시했던 해결 방안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설문하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느낀 점 발표입니다. 평소 간단히 인식만 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막막한 점도 힘든 점도 많았지만 서로 돕고 채워주며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까지 함께하며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어서 뿌듯하고 무엇이든지 같이 하면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re we go.